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최근에 1차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요. 또 2차가 5월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출 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을 아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수출하게 되면 필요한 현지 조사, 마케팅 조사를 포함해서 또 그리고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수출 바우처 사업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게 되시면 수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이 고객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국내 헤어케어 제품 도매상이세요. OEM으로 헤어케어 관련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베트남에 수출 수요가 생겼습니다.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베트남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 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상사, 그리고 A 상사는 해외에 헤어케어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는 건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해외 수출에 관련한 제반 서비스 관련한 비용들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이죠. 현금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우처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을 돕기 위한 거죠.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정부가 뽑아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사업계획서 분해예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가 일정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쪼개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자료 준비인데요. 먼저 공고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행히도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우수 사례 기업들을 코트라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참고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이 챗GPT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되겠죠. 사업계획서 쓰시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저희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챗GPT가 오늘 저랑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수출 전문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처럼 행동해라는 그러한 페르소나 부여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해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했던 참고 자료들이 있죠. 공고문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좋은 답변, 효율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또 질의응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또는 요구할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검색들을 할 것,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부과해주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이제 초안이 작성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챗GPT에게 다시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 다그치거나, 여러분 아시죠? 챗GPT는 조금 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면, 또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성이 다 되면 당연히 오류가 있는지, 숫자의 뭐 단위가 틀렸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보고, 또 양식에 맞게 또 양식에서 요구한 사항이 혹시 빠졌는지 보고, 그리고 당연히 마감일 있죠? 미리 체크하셨겠지만 마감일 하루나 이틀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날은 조금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다 보니까 서버에 부하가 걸려서 지원을 놓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1차 바우처 사업은 이미 마감이 됐어요. 중소기업부를 기준으로 해서 1월 23일자로 마감이 됐는데, 다행히 2차 공고가 또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아마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1차 공고를 놓치셨거나 이런 분들은 준비하셔서 2차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수출 바우처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을 해보시고 그래도 좀 부족하거나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뭐 저를 비롯해서 전문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출 바우처 사업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첫 번째는 마케팅 추진 계획, 그래서 기업명이라든지 또 이번 바우처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지, 예를 들면 마케팅에 도움을 받겠다, 아니면 나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겠다, 이런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마케팅 세부 계획에서 기업의 현황, 또 그리고 어떤 제품을 우리가 수출할 것인지, 그리고 수출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목표 시장, 목표 국가, 또 타겟 고객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 준비 현황으로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또 이런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출 마케팅 목표라고 해서 1년, 또 2년, 3년, 또 장기는 5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어떤 마케팅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총 4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개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로 챗GPT를 통해서 워드라든지 이런 문서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해서 저는 수출 바우처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이거를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를 작성의 편의를 위해 항목별로 빠짐없이 나열해줘. 문서 형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여러분은 편하실 거예요. 정보가 수출 바우처 사업 계획서, 기본 정보, 기업 현황, 그리고 제품 현황 및 수출 필요성, 자, 수출 확대 필요성, 그리고 목표 시장군, 해외 마케팅 준비, 마지막에 수출 마케팅 목표, 이렇게 해서 항목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럼 이게 정리됐으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쪼개서 텍스트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챗GPT를 활용해서 작성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공고문, 사업계획서, 우수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공고문은 2025년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라고 해서 사업 개요, 그 다음에 모집 개요, 지원 대상, 참여 방법,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업 계획서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 별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공고문에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본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수 사례예요. 우수 사례는 보시면, 자, 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랫동안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했던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챗GPT에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바우처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서류로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바우처 사업에 성공했던 사례, 주식회사 올곳, 주식회사 스틸리언 등 해서 여러 업체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고요. 또 수출 바우처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들도 정리했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주식회사 올곳이라는 회사인데요. K김밥의 신화를 만든 냉동김밥 전문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여기업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했는지 여기를 보면 디자인 개발, 통번역, 전시회, 국제운송, 서류대행, 현지 등록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즉 데이터로 집어넣음으로써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훨씬 더 풍부하고 좋게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참고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저희는 이제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일관되게 첫 번째 페르소나 부여, 그 다음에 임무, 세 번째 참고자료 제공, 그리고 추가 요청사항 이렇게 제가 일관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페르소나죠. 너는 지금부터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처럼 행동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대신 이거는 약간은 여담이지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마무리하고 답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가 질문이 되면 답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를 부여했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임무 부여죠. 너는 지금부터 사업계획서인 수출 바우처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줘야 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구체적인 참고자료죠. 참고자료를 3개 제공할 거야. 자료는 공고문,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양식, 세 번째로는 성공사례, 수출 바우처, 성공사례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 보겠습니다. 나의 수출 바우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3개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검색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임무 부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르소나, 두 번째 임무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쓰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아직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 정보를 제가 추가로 제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아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는 국내에서 헤어케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야.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K열풍, K뷰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자료를 3가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참고 자료. 다음 3개야. 1번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공고문. 이거는 작성의 기초가 되겠죠. 두 번째, 사업 계획서. 작성할 자료가 되겠죠. 세 번째, 수출 바우처 성공 사례. 이게 작성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올려볼까요? 첫 번째로는 사업 공고문. 그렇죠? 사업 공고문. 사업 공고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인데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아까 챗GPT를 통해서 텍스트로 바꿔놓은 게 있죠.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로 바꿔놓은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공 사례, 참고 사례가 되겠죠. 코트러가 발표하고 있는 수출 바우처 활용 우수 사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참고 자료를 했으니까 추가로 제가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 첫 번째로는 그렇죠. 자료 사업계획서 항목을 충실하게 채워. 자, 두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추론하고 검증하고 자료를 제시해. 자,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 여기 아래쪽에 검색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통해서 보완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청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드디어 이제 명령을 제가 내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페르소나를 부여했고요. 전문가다, 너는 컨설턴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이제 업무 지시를 내렸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나의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고 자료를 제시했고,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좀 보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초안이 뭐 기업 개요나 기업 현황은 사실은 이제 제가 주어야 될 데이터니까 이 부분 뺐고요. 그 다음에 수출의 필요성. 자, 국내 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성장 한계. 그다음 목표 시장은 베트남. 수출 준비 현황, 인증, 마케팅, 수출 마케팅의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중간에 좀 멈췄으면 제가 계속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사업계획서를 분해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 문서에 근거해서 자료 작성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중간에 보시면 챗GPT가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 본인이 필요한 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야 될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항목들을 다시 채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답도 좋은데 사업 항목에 충실하게 다시 작성해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수출 목표부터 작성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수출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쪼개서 기대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뭐 매출액까지 이렇게 추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초안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했던 그 자료로 가볼까요? 그 페르소나 부여, 임무 부여, 참고 자료, 그리고 추가 요청 등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질문을 합니다.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수출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일반 사업계획서에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여기 부족한데요. 그 두 가지라는 거는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쪼개서 여기도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출 필요성에서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눠서 설명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 있는 참고로 베트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뷰티 열풍이 있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많이 타면서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이러니까 헤어케어에 대한 제품 수요들이 있는데요. 헤어케어에 관심이 많아. 자, 우리 회사 주변에 보면 한국 헤어케어
제품 시장은 현재 경쟁이 심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하나의 항목에 있어서 초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외적 동기. 자, 그러면 베트남 K-뷰티 열풍과 헤어케어 수요, 그리고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내적 동기는 국내 헤어케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현재 이 기업이 이 국내 시장에서 더 추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 가능한 해외 시장이라는 게 필요한 어떤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단순히 베트남에 왜 수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출의 필요성이 사실 3개의 분리 포인트였다면, 아래쪽에서는 이를 좀 쪼개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름 쪼개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항목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보를 추가로 더 조합해서 요청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A 상사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이런 정보들은 제가 좀 삭제를 했습니다. 참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수출 마케팅 추진 계획서라고 해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들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바우처를 받게 되면, 선정이 되면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뭐 마케팅을 한다라든지, 또 온오프라인의 어떤 홍보물을 작성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한 비용으로 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쓸 거고요. 기업 현황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현황에 있어서는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인 저희 제품의 생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브랜드명, 제품명, 그리고 구체적인 제품의 용도, 그러니까 개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혁신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베트남을 수출을 하고자 하면 베트남에 있는 수요와 맞물리는 우리 제품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특징, 효과, 그리고 기존에 수출이 있으면 있다, 또는 없으면 없다.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점검했던 K-뷰티 수요라든지 베트남 시장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쪽 시장에 가서 우리 제품을 알리는 어떤 홍보 행사 정도가 있었는데, 또 시제품을 보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썼고요. 일반 사업계획서처럼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시장 규모,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써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또 경쟁 업체, 이 부분도 국내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챗GPT를 통해서 질문했고, 또 현지 베트남에서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쟁 업체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마켓 시어라든지 우리 제품과 차별화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출 확대 필요성은 외적 동기와 또 내적 동기로서 이런 부분을 정리했고, 또 구체적인 목표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베트남을 선정했는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현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 또 우리가 이 제품을 베트남에 가서 팔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그러니까 믹스 매치가 되는 거죠. 베트남의 수요와 우리 제품의 특징,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미 그쪽에서 몇 번의 세미나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공했기 때문에 세미나 관련한 사진들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자, 목표 시장군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차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목표 시장군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탐, 셈, 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관련한 내용들을 적게 되는데, 그 내용과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총 베트남 인구는 어떻게 되고, 또 그중에 세그먼트 시장은 어떻게 되며, 연령과 라이프스타일 고려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시장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 이유가 또 나와요.
여러분 사업계획서 보시면 굉장히 중복되는 항목들 질문들이 많죠.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MZ세대가 특히 뭐 SNS 유행에 민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도 그렇게 마케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거다 이런 내용들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 인프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전담 인력과 또 그리고 정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얻는지, 뭐 코트라를 통해서 얻는다라든지 현재 있는 세일즈 파트너를 통해서 얻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마케팅 목표는 제가 이 표를 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단기는 1년, 또 중기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장기는 5년까지 우리 구체적인 수출 마케팅 목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세일즈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계획을 여기 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1년은 분기별로 그리고 2년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인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케팅의 세부적인 전략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일즈 볼륨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 그 중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과 챗GPT를 활용한 전체 그 과정들을 함께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선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창에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은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